네, 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세무 클리닉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렇게 정보를 하나씩 얻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저희가 저번 달에 제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면세점에 가도 그렇고 어딜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할인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받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1%, 2% 요 정도 캐시백 되는 카드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이 카드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다. 근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10%만큼을 환급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10% 캐시백 포인트를 받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 두 번째, 신용카드를 내가 잘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10%에 대한 부분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 소득세 퍼센트만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오늘은 15회차 개인사업자의 심화 과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이게 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제 스마트한 제가 별명이 이제 알파고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의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세금 정책들도 AI와 맞물려서 갈 수 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한 편 봤는데 1초 걸린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국세행정 시스템은 과연 몇 초 만에 여러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정산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할지. 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앞으로는 예전처럼 그냥 뭔가를 숨기고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부분에서 양성화를 자꾸 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다. 자, 여기서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돈세크를 많이 시청하시게 되면은 유익한 정보와 함께 정신건강 좋아지고요. 여러분의 주머니도 두둑해진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우리 아버지도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고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냐면은 한쪽을 뭔가를 내가 지불을 한다라는 거는 한쪽에서는 뭔가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세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4대 보험이라는 거를 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종업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4대 보험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기다가 매달 냅니다. 이런 분들도 예전에 한번 봤거든요. 보험료를 매달 20만 원씩 30만 원씩 계속 내다 보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는데 보험을 내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보험을 다 해야겠어요. 해야하고 났더니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 보험이 있었으면 이 보험금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한번 하셨던 분들을 봤습니다. 자, 4대 보험료하고 세금 관계가 꼭 보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인건비 신고를 해줘야지만 4대 보험을 내줘야지만 당신이 비로소 저 사람한테 급여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 도표로 보면 아시겠는데요. 6천만 원을 매출하신 분이 임대료하고 재료비하고 비용을 다 쓰고 나서 3천만 원을 썼는데요. 종업원 또 한 명을 고용해서 연봉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은 6천만 원을 번 게 아니라 50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5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은 인건비가 있으면은 3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봐서 세금을 3천만 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자,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한 18%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4대 보험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18%나 되나라고 머리를 또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 18%보다 세금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별로 벌지 않은 분한테 세금이 6% 낸다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내든지 말든지. 근데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38% 낸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커피잔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네. 세금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벌 때는 돈 벌어서 좋은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을 예전에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싫으나 좋으나 내가 급여에 200을 받던 300을 받던 훅 빠져나가잖아요. 사대보험 떼고 가끔세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내 급여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니 저항을 못했는데 사업자들은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5월 달에. 그러다 보니 매년 이렇게 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훅 나갔는데 여기 대충 이렇게 보자고요. 한 1억 정도를 내가 1년에 번다. 억대 연봉이죠. 1억 정도 벌면 세금이 얼마냐면 계산하면 딱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1억 벌 때까지는 좋았는데 세금을 5월 달에 2천만 원 내세요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커피잔도 던져지고 싶고 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1억을 안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카드도 쓰고 뭐도 쓰고 비용을 최대한 잘 끌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해서 1억을 번 게 아니라 8천을 번 걸로 해서 세금을 줄일지 아니면 반대로 4대 보험료 한 18%를 내더라도 1억에 해당하는 35% 세금을 내지 않고 차라리 18%를 내는 게 낫다. 이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세무사님, 제가 그거를 알면 세무사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세무사가 과연 그런 브리핑을 해줄 수 있는 세무사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쳐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싼 게 비지떡은 아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내가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단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시는 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스치듯이 지나갔던 내용인데요. 여기서 내용을 이제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상담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상담을 했는지를 봤더니 귀찮아서. 정답은 귀찮아서였습니다. 뭐냐면은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사용한 거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얘기 드렸잖아요. 카페베네에서 커피 사면서 내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 이 신용카드 정보를 일일이 입력을 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은 갈비집에서 11만 원어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여러분들은 11만 원을 결제했지만은 이 안에는 만 원의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 원 그대로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소득세 때는 환급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비용 처리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가세 때 만약에 환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만 원은 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되어서 앞장에 있는 6%부터 42%만큼의 비용 처리. 자, 만 원 기준으로 6%면 600원이에요. 자, 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600원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 원짜리 하나 펼치십시오. 자, 이거를 어느 데다가 집어넣었더니 600원이 나와요. 그러면 600원을 들고 집에 갈지 만 원을 들고 집에 갈지를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러면 내 세무대리인은 부가세 신고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소득세 신고할 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 왜 그렇다? 귀찮아서.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귀찮다는 의미가 그분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불한 만큼 그만큼 가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 원씩 공제되고 환급되는 이 부가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다. 대원칙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과세자로부터 카드 전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김밥 천국에 들어가서 김밥을 사왔습니다. 김밥 천국 사업자가 간이가세자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내가 간이가세자인지 일반 가세자인지 확인하고 음식을 먹어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 중에 한 3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복불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원칙은 사업과 관련, 그리고 일반 가세자로부터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카드 전표에 이름이 달린 것도 아니고 사업과 관련해서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무대리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나는 신고 때마다 잘 되고 있다. 괜찮은 부분인 거고요. 잘 안 되고 있다. 왜 안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대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요. 카드 사용 내역의 거의 30%, 40%는 밥 먹고 술 마시고 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사업과 관련해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종업원.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밥을 먹어요. 세무사님, 저는 혼자 있는데 밥을 3끼 먹고요. 삼겹살하고 소고기하고 믹스해가지고 아주 잘 먹습니다. 종업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애석하게도 비용 처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 의미가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 왜? 왜냐면요. 사업과 관련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장님은 사업을 하기 전에도 소고기를 드셨던 분이고요. 사업을 해서도 소고기를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종업원은 고기를 사줘야지 일을 하지 고기를 안 사주면 일을 하지 않고 집에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연관성이 있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보시지만은 법이라는 게 해석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종업원 신고하는 게 나한테 어떤 사대보험을 내더라도 좋은 효과가 있을까? 세금 줄여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부가세, 식대에 관련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밥 먹었는데 나 혼자 먹었는지 종업원하고 먹었는지 모른다. 모르잖아요? 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팁입니다. 세무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째. 어떤 분들은 택시를 열심히 타고 다니세요. 부가세 공제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날부터 택시를 계속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택시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택시는 부가세를 전액을 내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전액 돌려줄 의무가 없다. 세무서는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목욕, 이발, 미용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과도 연관 없을 뿐더러 부가세 공제랑 또 연관이 없다. 그래서 모기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째 장.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법의 취지상 그런데요. 접대비를 댄다라고 만약에 법을 바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골프 치는 게 거의 접대의 대다수잖아요. 근데 거의 골프를 치는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사업상 치는 경우보다 내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액이에요. 골프 장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비싸요. 이거 10% 캐시백 해준다? 난리 날걸요, 아마. 네, 그래서 접대비 관련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말을 어렵게 돼 있는데 영업하지 않은 소형 승용차, 네, 승용차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스펙트럼을 보면은 경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승합차까지 있어요. 가운데 있는 승용차는 안 된다. 원래 경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승용차라서 안 되는데 경차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의 취지상 넣어줬다. 그러면 가운데 안 되고 이쪽 된다. 이 얘기를 들었더니 예전에 강의를 들었더니 어떤 사모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요. 자기가 모닝을 6대를 가지고 자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색이 되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올바른 세무사 잘 선택하셔야 된다. 여기서 또 한번 힘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쉬어가는 페이지에서 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하심정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신고를 안 하시겠대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짜증나 죽겠는데 난 뉴질랜드 이민 갈란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민을 안 가세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엄청나게 많이 붙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가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세금을 내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일단 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20%의 가산세가 일단 신고만 하게 되면 20% 가산세는 면해줘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은행 이자처럼 하루에 10,000분의 3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년 풀로 채워야 10.98%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정 내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신고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우리가 뭐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계몽 차원에서도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첫 시간에 첫 페이지에서 AI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국세청 홈택스라는 데 네이버에다가 홈택스 이렇게 치면은 국세청 사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국세청 사이트에 조회라는 화면이 있어요. 조회를 클릭을 해서 2018년도에 내가 음식 숙박업을 하고 있다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에 89.7%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국세청에서 매년 공시를 합니다. 적어도 이 업종은 이 정도의 경비는 쓰지 않겠니? 라고 자기네들의 어느 정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앞으로의 AI가 발달이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89.7을 100에서 빼면은 11.3%만큼 마진이 남는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매출을 한 1억 정도 올렸는데, 한 5억 정도 올렸는데 10% 정도도 벌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업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10% 정도가 되는 마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 보면은 생각보다 많다. 자, 다음 장을 볼게요. 매출이 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음식점업인데요. 7억 2천이 매출이에요. 근데 이거 빼고 쭉쭉쭉쭉 이게 장부예요. 장부를 빼고 뺐더니 4,400이 남습니다. 자, 퍼센트로 따지면은 6.11%. 앞장에 있었던 11점 몇 %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 리얼하고 모든 게 사실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자신 있게 신고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들어감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실제 인건비 신고를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다음 장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보다 매출액은 더 적어요. 6억 7천의 매출액을 하셨는데 실제 퍼센트는 18.99%. 1억 2,800이 남았다. 인건비 신고를 보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35% 구간이에요. 앞에 사람하고 보세요. 앞에는 7억 2천의 매출에 15% 세율 구간에 들어가서 소득세 550만 원. 뒷장은 6억 7천인데 비슷한 매출인데 소득세는 3천만 원. 이랬더니 갑자기 난리 나는 거예요. 비슷하게 버는데.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서로가 입을 맞추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장어집 사장님하고 족발집 사장님하고 매출을 비교해 봤더니 둘이 비슷한 거예요. 1년에 한 7억 같이 비슷하게 버는 거예요. 자, 너는 세금 얼마 나와? 나 550 나왔는데? 넌 얼마 나와? 난 3천만 원 나오는데?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장어집 사장님은 인건비 신고를 4대 보험을 18%를 꼬박꼬박 내면서 계속 신고를 하셨던 분이고 뒤쪽에 있는 족발집 사장님은 신고를 4대 보험료가 내기 싫어가지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차이인데 이 두 분을 얘기를 하다가 4대 보험에 대한 효과는 다 사라지고 감정적으로 격해집니다. 세무사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세무사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으로 잘못 오해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게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름아름 이렇게 낮춰서 신고를 해도 넘어가던 시절이 있을 수 있었다. 근데 아까 첫 장에 말씀드렸던 AI가 실현되는 빅데이터 센터가 실현되는 국세 조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의
소득률에 맞춰서 내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맞춰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국세청의 사후 검증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힘든 시대로 가고 있다. 이게 이상화 세무사와 돈세클이 여러분들한테, 개인 사업자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 세금이라는 건 저항 없이 다 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하자면 부가세는 10% 캐시백이 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잘 살려서 절세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 18%나 내지만은 국가에서 정책이 잘 나와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두루누리 공제라든지 4대 보험료를 많이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만한 공제들이 있어요. 이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세 번째, 소득세 신고하고 발 뻗고 못 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소득세 신고하고 발 뻗고 잘 주무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은 몰라서 잘 주무시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자. 소득세를 무조건 줄여주는 그냥 묻지마식으로 나중 없다. 그냥 무조건 줄여주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 아니다. 라는 부분 이해하시고요. 꼼꼼하게 부가세 신고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신고할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세무사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조금 가지자. 돈세클이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